손흥민이 LAFC 소속으로 경기를 뛴 건 정규 시간 기준 단 120분입니다. 그동안 공식적인 손흥민의 공격 포인트는 지난 뉴 잉글랜드전 때 기록한 어시스트 1개인데 실질적인 골 관여는 3골이라고 봐야겠죠. 시카고전 교체로 투입되어서 PK를 얻어냈고 이를 통해 동점골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뉴 잉글랜드전 선제골도 손흥민이 최전방에서 압박을 하면서 뒤로 흐른 세컨볼을 미드필더 델가도가 손쉽게 득점했고, 쐐기골은 손흥민이 다 만들어서 촌니엘의 입에 넣어준 수준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토트넘 소속으로 영국과 홍콩, 서울을 오가면서 프리시즌을 보내다가 이제 막 미국에 도착한 손흥민이 어떻게 이렇게 빨리 성과를 낼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흰수염고리 스포츠가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흥민이 LAFC에서 뭐가 달라졌는지 알려면 가장 먼저 감독의 전술을 살펴봐야 합니다. 자세한 전술을 파헤치기보다 체른돌로 감독이 직접 한 말을 보면 더욱 이해가 빠른데요. 손흥민이 교체로 데뷔했던 시카고전의 사전 기자회견 때 체른돌로 감독은 손흥민의 역할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팀은 기본적으로 공격수 3명을 사용한다. 이들은 경기 상황에 따라서 자유롭게 자리를 바꾼다. 손흥민도 지금까지 왼쪽과 오른쪽, 중앙에서도 뛰어왔다. 새 공격수 자리 어디에서든 뛸 수 있다. 아직 손흥민이 경기를 하기 전이었다 보니까 명확한 포지션을 정해뒀던 게 아니라 일단 3톱 중에 어디라도 나갈 수 있다고 했죠. 이게 가능한 건 손흥민이 양발을 다 잘 쓰니까 왼쪽, 오른쪽, 중앙까지 다 커버되는 겁니다. 당시를 돌이켜보면 경기 바로 전날에야 비자가 나오면서 갑작스럽게 출전을 하게 됐고, 체른돌로 감독에 의하면 팀 훈련을 단 2번밖에 받지 않은 상태로 출격한 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멋진 침투에 이은 페널티킥 유도로 승점을 선물한 손흥민을 보고 체른돌로 감독은 감탄을 금치 못했죠. 경기 후 인터뷰에서 손흥민의 플레이를 가리켜서 오늘 페널티킥 장면은 전술판에 없던 그림이었다. 이런 게 팬들이 경기장에 오는 이유다라면서 손흥민이 순수하게 개인 능력으로 경기를 뒤집은 게임 체인저라고 말했습니다. 손흥민의 활약을 본 MLS 사무국도 놀라면서 앞으로 중앙 공격수로 계속 나올 확률이 높다는 분석까지 내놨는데요. 손흥민은 커리어 대부분을 안쪽으로 파고드는 좌측 윙어로 보냈지만 2년 전에는 최전방에서 라인을 파고드는 스트라이커로 뛰면서 뛰어난 시즌을 보낸 적이 있다. 이는 나이가 들며 득점력이 좋은 인버티드 윙어가 거치는 흔한 변화다. 호날두를 떠올리면 된다. LAFC가 그에게 이 역할을 맡기려 한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팀 전술이 공간을 활용하는 플레이에 크게 의존하고 이미 MLS 최고 수준의 좌측 윙어 부안가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면서 과거 토트넘 시절에 있었던 손톱 전술처럼 손흥민 원톱 스트라이커를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선발로 데뷔한 뉴 잉글랜드전에서도 손흥민은 스트라이커로 출전했죠. 그 일주일 사이에 손흥민에 대한 체른돌로 감독의 평가는 살짝 변했습니다. 뉴 잉글랜드전을 앞두고 했던 인터뷰에서 체른돌로 감독은 손흥민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5년 동안 찾았던 이상적인 공격수가 바로 손흥민이다. 끊임없는 움직임, 공간 침투, 역습과 세밀한 콤비네이션, 촘촘한 수비를 무너뜨리는 능력까지 모두 갖췄다라면서 앞으로도 계속 중앙으로 뛸 확률이 가장 높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손흥민의 다재다능함을 살려서 자유롭게 포지션을 바꿀 수도 있다고 했죠. 손흥민은 체른돌로 감독의 인터뷰대로 뉴 잉글랜드전에서 중앙 공격수로 선발 출전했고 레프트 윙어인 부안가와 가끔 자리를 바꾸면서 감독이 원하던 플레이를 그대로 했습니다. 그 결과 2골 모두 관여해 어시스트까지 하면서 경기의 최우수 선수로 뽑히기도 했고요. 손흥민이 LAFC에 와서 치른 2경기를 보면 역할의 변화는 더욱 명확해집니다. 손흥민의 히트맵을 보면 과거와는 달리 하프라인 아래보다 확연히 위쪽에 많이 머물고, 특히나 뉴 잉글랜드전에서는 하프 스페이스가 빨개질 정도로 공격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만큼 공격에만 집중할 수 있었다는 거죠. 이게 바로 토트넘에서와 가장 달라진 점입니다. 다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손흥민은 토트넘에서 심하다 싶을 정도로 수비에 가담해서 때로는 윙백처럼 보일 정도였잖아요. 콘테 시절에는 손흥민을 윙백처럼 쓴다면서 페리시치가 더 윙어 같다는 평가가 있었고, 엔지 감독 밑에서도 우도기가 오히려 더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줄 때가 많았습니다. 실제 통계에서도 그게 드러나는데요. 시계를 잠시 3년 전으로 돌려서
2022년 5월 기준의 통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때 손흥민은 토트넘에서 가장 빠른 속도인 시속 35.36km의 스프린트 속도를 기록했고, 총 스프린트 횟수는 676회로 단독 1위였죠. 전체 활동량도 342.2km로 팀 내 3위라서 그야말로 종횡무진 경기장 전체를 휩쓸면서 미친 활동량을 보여줬습니다. 놀라운 건 이러면서 득점왕을 했다는 거. 그러나 이때 후유증인지 다음 시즌에는 스포츠 탈장과 안아 골절까지 겪으면서 기록이 대폭 하락하는 일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2024년 5월에 나온 기사를 보면 NG 감독 시절에도 손흥민은 여전히 엄청난 거리를 뛰어다녔습니다. FIFA 산하에 있는 국제 스포츠 연구소가 공격수들의 수비력이란 제목으로 지표를 공개했던 적이 있는데요. 손흥민이 유럽 전체에서 압도적인 1위로 손흥민의 점수를 100점으로 놓고 다른 선수들을 비교할 정도였습니다. 유럽 5대 리그라고 불리는 빅리그 전체에서 손흥민이 가장 많이 뛰고 자주 압박을 한 공격수라는 통계가 모든 걸 말해주죠. 더욱 경악스러운 것은 손흥민이 이러면서도 23-24 시즌 토트넘에서 가장 많은 골과 공격 포인트를 기록한 선수라는 겁니다. 손흥민은 리그에서만 17득점, 10도움으로 토트넘 공격의 핵심 역할을 했거든요. 생각해보면 이 시즌에 케인이 미넨으로 가면서 손흥민은 주장으로서의 부담도 감당했고, 전방 압박, 수비 가담, 골, 어시스트까지 혼자 모든 걸 다 했던 시즌입니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건 2024년에는 아시안컵도 있었다는 사실인데요. 아시안컵 때도 손흥민은 미쳐 날뛰었습니다. 조별리그부터 8강 호주전까지의 통계로 손흥민은 가장 빠른 스프린트 속도를 보였고, 총 활동량은 서령호에 이어서 2위였죠. 토트넘에서도 죽어라 뛰다가 국대로 와서 아시안컵에서도 죽어라 뛰니까 아무리 손흥민이라도 멀쩡할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토트넘에서의 마지막 시즌 때는 부상 악재까지 팀을 덮치면서 손흥민 본인도 부상이 있는데도 참고 뛰다가 괜히 에이징 커브 소리만 들었잖아요. 근데 LA로 와서 공격만 신경 쓰는 걸 보니까 손흥민 스피드는 여전하더라고요. 세른둘로 감독도 손흥민이 뛰는 걸 보더니 내가 훈련 중에 소니의 스프린트 거리를 밝힌다면 다른 선수들을 초라하게 만들 수 있다. 이를 반드시 우리 팀에도 공유하고 싶다. 손흥민의 수준에 맞춰 뛰고 싶으면 엄살 피우지 말고 달려야 한다라면서 엄청난 신체 능력에 깜짝 놀랐습니다. 부안가와 마르티네스도 미국 MLS에서는 빠른 선수들 정평이나 있다고 하니까 손흥민과의 조합이 더욱 기대되는데요. 바로 선발 첫 경기만에 2주의 베스트 11에 뽑힌 걸 보십시오. 수비 가담이 줄어들었을 뿐 풀타임을 뛰면서도 경기 막판까지 상대 수비를 압도하는 스피드로 오른쪽에서 중앙으로 파고드는 플레이를 보여주면서 평점 8.5점을 완성케 하는 추가골을 어시스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쐐기골이 터진 후에 손흥민의 세레머니만 봐도 아직도 체력이 충분히 남아있다는 걸 느낄 수 있죠. 체른둘로 감독은 올 시즌을 끝으로 팀을 떠나기로 되어 있는데 어쩌면 본인이 재계약을 하겠다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손흥민 한 선수의 영향력으로 체른둘로 감독도 새로운 축구 경험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감독이 원하는 스타일의 완벽한 선수를 만나고 그 시너지까지 결과를 내고 있으니 욕심이 생기지 않을까요? 이제 팬들도 손흥민의 플레이에 의심할 필요 없이 공격에 치중하는 손흥민의 활약을 기대해 보십시오. 손흥민 시대는 계속 이어질 테니까요. 이상 흰수염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